지난 시간에 요 7장 상속 지금 이제 진도를 나갔고요. 상속 개념하고 요 exten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실제 이제 부모와 그 자식 클래스 이제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어떤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느냐, 그죠? 소프트웨어 이제 그 우리가 코드를 재사용을 하는 이제 입장에서 클래스가 있고 또 다른 클래스가 있는데 다른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클래스는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기존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클래스라고 하고 부모 클래스들은 자식 클래스들한테 뭔가를 제공하는 상속을 해주는 그런 이제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새로 만들 클래스에 내가 이제 그 새롭게 만들 클래스를 이제 설계하다 보니까 그 전에 만들어 놓았던 클래스하고 유사한 그런 코드들이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중복되는 코드를 또다시 작성을 해야 되느냐,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기존에 작성된 게 있으면 그걸 끌어와서 재사용해서 쓰는 거, 상속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이제 부분들 익스텐즈.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생성자 호출하는 이 슈퍼라는 키워드 있죠. 요 소글러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소글러 안 붙어 있는 건데, 소글러가 붙어 있는 것은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용도로 쓰는 키워드고, 소글러 안 붙어 있는 거는 부모 클래스의 어떤 메소드를 접근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키워드를 사용했죠. 그래서 슈퍼는 부모 객체를 가리킨다. 슈퍼는 부모 객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메소드 재정의를 하는 부분이었죠. 우리가 상속 개념을 사용해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필드, 그 다음에 메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속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자식 클래스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필드나 메소드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뭐 필드를 더 추가하든지 메소드를 추가하든지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그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를 그대로 쓰기가 좀 애매하다, 기능이 안 맞는데 좀 수정해야 되겠는데 하면 부모 클래스로부터 이제 상속받은 그 클래스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덮어쓰기 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의 이름은 똑같은데 시그너처라고 그러죠. 그건 같은데 실제 그 메소드 블락 안에 실행되는 코드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버라이딩을 한다 그럽니다. 메소드 재정의 오버라이딩. 그래서 오버라이딩 이제 용어 설명할 때 이전 시간에 배웠던 오버로딩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자주 헷갈려요. 이거 오버로딩은 생성자나 메소드를 만들 때 동일한 생성자명, 동일한 메소드명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단 이 생성자나 메소드 소글러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의 뭐 어떤 개수가 다르다든지, 그다음에 타입이 다르다든지, 안 그러면 뭐 순서, 실제 매개 변수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다르다든지, 요렇게 이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오버로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생성자나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오버라이딩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를 덮어쓰기 하는 거다, 수정하는 거다. 요렇게 이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제 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공부를 했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요 5절부터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뒷장에 이렇게 가니까 야, 이게 만만치 않죠. 요 개념이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개념 설명할 때 앞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뒤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서로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복습하실 때 앞에 조금 미비하게 좀 내용을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 하면 확실하게 복습을 하셔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파이널 클래스하고 파이널 메소드, 그다음에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 그다음에 타입 변환과 다형성, 폴리모포미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추상 클래스, abstract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고요. 예, 오버라이드까지 자, 자, 이제 그러면 PPT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소드인데 이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는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했어요. 예, 요 파이널이라는 키워드, 파이널 키워드 이미 예. 그래서 여기 파이널은 파이널은 예, 그, 그 상수 있죠, 상수. 예, 상수 만들어줄 때 스태틱 파이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예,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죠? 파이널 마지막이다. 예,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 한번 값이 세팅이 되면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어, 이전 시간에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제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이 클래스랑 같이 쓰고 메소드랑 같이 이제 쓰는 경우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클래스, 파이널 메소드가 있는데 자, 요 파이널 이제 키워드 용도 한번 볼게요. 요거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키워드 용도 자 보면 자, 첫 번째 예, 자 지금 이제 파이널 키워드를 쓰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필드 앞에다가 파이널 키워드를 쓰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요 필드 앞에다가 파이널 키워드를 앞에 붙이면 요 필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수정할 수 없다. 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수정 불가 필드다. 예. 수정 불가한 필드다. 그래서 요 필드 앞에 파이널이 붙어 있으면 요 필드의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다. 예. 다른 값을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요. 예. 다른 값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 클래스 우리 선언해 줄 때 클래스 선언하는 부분의 앞에다가 파이널이라고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부모라는 거는 상수할 때 배웠잖아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그죠? 그래서 요 클래스에 파이널이 붙여지게 되면 부모로 사용 불가한 클래스가 된다. 그래서 부모가 될 수 없는 클래스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부모 클래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부모 클래스로서 사용이 될 수가 없는 클래스다 이거예요. 얘는 요즘에 얘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선임들은 장가 안 가잖아요. 그 중에 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근데 선임들은 대부분 장가 안 가잖아요, 그죠? 예. 또 수녀님들도 시집 안 가시잖아요, 그죠? 그죠? 부모로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클래스 중에서도 얘들은 부모로 쓰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자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자식이라는 거는, 자, 어떤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자, 상속을 이제 그 받아서 만들어지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클래스 만들 때 이렇게 상속을 못 한다는 거죠. 필드나 메소드를 상속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부모가 될 수 없는 클래스다라고 이렇게 파이널 붙이는 거는, 이 클래스는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이 클래스는 상속을 할 수 없는, 부모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클래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메소드 앞에다가 메소드 선언해줄 때 파이널을 붙인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느냐, 무슨 의미로 사용되느냐, 이 파이널은 자식이 재정의할 수 없는 메소드. 여기서 재정의한다는 게 뭐예요? 오버라이딩 하는 거죠.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 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속과 관련된 거잖아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필드 메소드들을 가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모가 물려준 메소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재정의, 오버라이딩을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부모 클래스에 메소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선언할 때 앞에다가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버리면 자식이 물려받긴 물려받는데 수정을 못해요. 네. 수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부모가 물려주면, 야, 자식한테 물려줄 때요, 야, 이거는 자자손손 계속 보존해라, 뭐 국보처럼, 그죠?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야, 이거 손대지 말고 그대로 뭐 유적지처럼, 그거 막 허물어서 뭐 새로 짓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처럼 물려주면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정한다, 뭐 덮어쓰기 한다, 오버라이딩 한다 그러죠. 이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는 메소드로 이제 선언해 주는 겁니다. 파이널. 자,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필드에서 사용되면 이 필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어요 하는 그런 기능,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선언할 때 파이널을 집어넣으면 마지막 클래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마지막 클래스, 파이널이 마지막이죠, 그죠? 최종적인, 그죠? 최후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왜 영화에도 보면 쥐고 멸망하고 나서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인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클래스라는 얘기는 자손을 못 퍼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못 해준다는 거죠. 자손은 자식 클래스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상속을 못 한다는 얘기는 자식 클래스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로 사용 가능한 이제 불가능한 클래스로 만들어 버리는 게 요 이제 파이널 키워드다. 그리고 메소드 앞에다가 파이널을 붙여서 메소드를 선언하게 되면 이 파이널 메소드는 자식한테 물려주더라도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다. 자,
그죠? 예. 요거 개념입니다. 문법이고 개념입니다. 예. 자, 자바가 이거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희한하죠. 예. 근데 후반부로 가면 이게 이제 괜찮아집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자바는 처음 배울 때 조금 어렵고요. 좀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초 문법 할 때는 아예 별거 아니네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또 진도 나가면서 더 어려져요. 예. 근데 이제 후반부 좀 가시면 자바가 이런 거구나. 예. 조금 이제 또 감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 그러면 이제 파이널 키워드 용도 자, 필드 앞에 사용했을 때, 메소드 앞에 사용했을 때, 클래스 앞에 사용했을 때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상속할 수 없는 자, 파이널 클래스라고 해서요. 자, 여기서 이제 요 클래스 앞에 파이널 붙이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다시 이제 보면 자식 클래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파이널 클래스로 생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클래스라는 거는 자식을 만들 수 없는 클래스.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한테 상속을 못 해주는 클래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형식을 보게 되면 public, final, 클래스 하고 요거는 클래스 되는 거, 요거는 이제 클래스명,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public 클래스 이렇게 키워드 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오잖아요, 그죠? 자, public 다음에 여기 뭐냐 final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는데 요 public과 요 final 사이에 띄어쓰기 해주셔야 되고 이 final과 클래스 띄어쓰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선해줄 때 파이널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public, final, clas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public, final, class, class명.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요 부분은 자, 우리 그 자료형 중에 기본 자료형 다 아십니다, 그죠? 기본 자료형이 자, 바이트 타입이 있고, 그죠? 자, 쇼트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타입이 있고, 인티저 타입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롱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롯과 더블 타입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불리언 타입. 자, 그런데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 타입이 기본 자료형에는 없어요. 그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으로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이 있는데 얘는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죠. 참조형, 레퍼런스 타입 혹은 뭐 그 클래스 타입, 클래스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 스트링이라는 우리가 이미 사용했던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파이널 클래스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스트링 클래스 우리가 자료형으로 쓰는 스트링 타입 있죠. 요것도 파이널 키워드가 붙어 있는 파이널 클래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자를 저장하려면 스트링 앞에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스트링 타입을 만들 때 파이널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스트링 클래스는 파이널 클래스다. 자식을 만들 수 없는 클래스, 상속을 할 수 없는 클래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extend라는 상속받는 명령이죠. 부모 클래스를 지정하고 상속을 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죠? 새로운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자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뉴 스트링 해가지고 이렇게 상속 받아서 자 요 자식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스트링 클래스 타입은 이렇게 이 상속을 해주는 그런 부모 클래스로서의 그 역할을 못합니다. 왜? 선언될 때 파이널 붙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버라이딩 불가한 파이널 메소드라고 해서 요 아래쪽 자 연속해서 볼게요. 자, 오버라이딩 이제 용어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옵니다. 앞에서 배웠던 용어가 오버라이딩이 나오고 오버로딩이 나오고 상속이 나오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오버라이딩 불가한 파이널 메소드라고 해서 자, 메소드 앞에다가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메소드를 선언했을 경우에 상속은 가능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은 가능한데 그 이 메소드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 파이널 메소드를 수정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재정의 이게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버라이딩을 못하도록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파이널로 선언해서 만든다는 거죠. 부모 메소드를 파이널로 생성한다. 파이널로 선언한다. 자, 그래서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다른 거 이제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근 제한자 이미 다 배웠죠. 접근 제한자 이미 다 했던 겁니다. 다 배웠던 겁니다. 네 가지 접근 제한자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네 가지 접근 제한자를 설명을 다 들었는데 자, 요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키지와 상속 패키지와 상속 두 가지 이제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되죠. 그래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자, 퍼블릭 같은 경우 접근 제한자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자, 그 같은 패키지 내의 클래스가 접근할 수도 있고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가 접근할 수도 있죠. 퍼블릭은 접근 제한자가 그죠? 그런데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의 다른 클래스는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패키지에 클래스들은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상속 개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 자식 클래스가 있으면 그 자식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에 있더라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입니다, 그죠? 앞에서 했던 거 또 나오잖아요, 그죠? 자, 디폴트는 자 정리하는 김에 자 디폴트 접근 제한자는 뭐예요?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죠?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디폴트 접근 제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프라이빗 자, 여기까지 뭐 다시 제가 설명을 또 들었는데 프라이빗은 자물쇠를 그냥 걸어 잠근다 그랬죠. 같은 패키지에 있던 다른 패키지에 있던 모두 다 접근하지 마라. 자물쇠를 탁 채워놓은 게 프라이빗입니다. 단지 이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에는 클래스 멤버들이 같은 식구죠. 어떻게 보면 같은 클래스 내에 이제 그 멤버들끼리는 접근할 수가 있는데 다른 클래스 그러니까 같은 패키지에 있든 다른 패키지에 있든 다른 클래스들은 이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앞에서 설명이 됐던 부분 다시 한번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상속과 관련된 접근 제한자를 하는데 요 프로텍티드를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예, 요 상속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같은 패키지 뭐 디폴트와 동일하는 얘기가 패키지가 같을 때는 요 디폴트도 예, 같은 패키지 클래스가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텍티드도 같은 패키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 자, 예, 문법이죠. 예. 그래서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디폴트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다른 패키지에서는 예, 자식 클래스만 접근을 허용한다. 예, 우리 교재 303페이지부터 해서 305페이지 사이에 예, 교재에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근 제한이 강화된다 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한이 많다는 얘기는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제한을 많이 한다. 야, 너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몇 시까지만 놀아,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많이 걸어요. 그러면 예, 본인이 그냥 막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제한이 없으면. 예,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접근 제한이 자,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퍼블릭은 오픈, 개방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프라이빗은 폐쇄입니다. 폐쇄. 접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자물쇠 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프로텍티드는 예, 같은 패키지에서는 접근할 수 있고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할 수 없지만 다른 패키지의 자식 클래스는 접근할 수 있다. 예외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 그죠? 예. 이미 이제 요거 정리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이미 이제 조금 굳히기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 이 정도는 이제 내가 다 기억한다. 그죠? 그래서 밑에 자, 요 테이블 이제 설명에 이렇게 보면 자, 퍼블릭은 예, 어디에 붙일 수 있느냐 이 키워드를 클래스 앞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필드 앞에서도 붙일 수 있고 생성자 앞에도 붙일 수가 있고 메소드 앞에도 붙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클래스 기준으로 해서 설명했을 때 접근할 수 없는 게 없다. 반대로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퍼블릭을 붙인 클래스, 퍼블릭을 붙인 필드, 퍼블릭을 붙인 생성자, 퍼블릭을 붙인 메소드는 다른 클래스가 다 접근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는 필드, 생성자, 메소드에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예. 자, 필드, 생성자, 메소드에만 붙일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예. 자식 클래스가 아닌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는 접근할 수 없다. 예, 접근할 수 없는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는 자, 이런 키워드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을 아무것도 안 적을 때 디폴트 접근 제한이 됩니다. 그죠? 제가 계속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었으면 디폴트 접근 제한이에요. 그러면은 요 디폴트 접근 제한은 자, 클래스에서도 붙일 수 있고 필드에서도 붙일 수 있고 생성자에 붙일 수 있고 메소드에 붙일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디폴트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클래스 앞에다가 이 접근 제한자를 안 쓰든지 필드 앞에다가 접근 제한을 쓰지 않든지 다음에 생성자 앞에다가 접근 제한자를 쓰지 않든지 메소드 앞에다가 접근 제한자를 쓰지 않으면 요게 디폴트 접근 제한자 붙이는 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디폴트 접근 제한일 때는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는 접근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은 예, 필드와
생성자 메소드에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요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프로텍티드하고 비슷하죠. 프로텍티드. 예. 프라이빗하고 프로텍티드는 필드 생성자 메소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모든 외부 클래스, 같은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모든 외부 클래스는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공부한 거예요, 그죠? 더 설명드린 겁니다.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요 이제 요 프로텍티드 부분을 지금 이제 상속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죠? 요 자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식 클래스. 예. 그래서 자바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는데 상속 개념,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 그죠? 다르게 하면 뭐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뭐 이런 거. 예,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하면 아 이거 상속 관련된 거다.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얘기하는 거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다형성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을. 자, 요 다형성은 요 폴리모피즘이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다형성이라고 하고요. 한자로 이렇게 다형성이라고 하고요. 폴리모피즘, 다형성. 그래서 요 타입 변환과 다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타입 변환하는 거는 기억나시나요? 타입 변환하는 거. 다 했습니다. 타입 변환도. 예. 강제적으로 타입을 변환하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고, 그죠? 자동으로 형 변환, 타입 변환하는 거를 프로모션이라고 했죠, 그죠? 예. 왜 코끼리를 막 상자에 넣을 수 있냐, 뭐 이거 얘기 막 하고 들었잖아요, 그죠? 예. 자, 형 변환, 그래서 타입 변환. 자, 그런 이제 내용을 앞에서 했던 내용을 같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형성이 뭐냐? 다형성이 뭐냐? 자, 같은 타입이지만 자, 타입이 같다고 했죠. 자, 같은 타입이지만 실행 결과가 다양한 객체 대입이 가능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헷갈려요. 뭔지. 자, 같은 타입이지만 실행 결과가 다양한 객체를 대입 혹은 이용 가능한 성질을 말한다. 타입은 같은데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다양한 객체를 대입하거나 이용하는 거, 이게 다형성이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부모 타입에는 그 모든 자식 객체가 대입 가능하다. 요거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여러분들 그 부모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부모 자식이라는 단어,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뭐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상속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속. 상속. 상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모 타입이라는 게 부모 나와 있잖아요. 부모. 그러면 아 이거 상속하고 관련된 거다 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모 타입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부모 타입. 부모 타입에는 모든 자식 객체가 대입될 수가 있다. 자,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부모 클래스가 있는데 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자식 클래스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자식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요 부모 클래스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 예. 그리고 모든 자식 객체를 대입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예. 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요 클래스 표시할 때 삼각형 이 화살촉이 부모로 이렇게 그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식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은 요렇게 요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상속받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서 무엇을 필드와 메소드를 그죠?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자식 클래스는 왜 만들어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객체를 찍어내요. 이렇게 객체를 new 해가지고 요 자식 클래스 객체를 찍어냅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객체들을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한 줄의 의미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타입에는 모든 자식 객체가 대입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자, 자식이 하나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자, 자식 2가 만들어질 거예요. 요 클래스를 만드는데 요 클래스도 요 부모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상속받는 게 또 요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상속은 요 방향이죠. 예, 요 방향입니다. 그죠? 상속은 요 방향입니다. 그죠? 자, 부모 클래스로부터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을 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데 똑같은 부모인데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클래스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두 번째 자식 클래스도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뉴해서 객체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객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만들어진 객체를 자, 부모 클래스에 이 부모 클래스의 예, 타입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요 객체를 대입할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코드를 예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더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줄밖 이게 설명은 간단하게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 자식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도 클래스고 자식도 클래스입니다. 그죠? 클래스를 타입이라고 해요. 타입. 클래스를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자료형 할 때 데이터 타입 이렇게 불렀는데 기본 자료형 뭐 이런 것만 타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스트링은 생각해 보세요. 스트링은 클래스로 돼 있잖아요. 그죠? 클래스로 자료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제 타입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타입, 자료형. 예, 클래스를 자료형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으로. 그래서 예, 자식 타입은 부모 타입으로 예, 자동 타입 변환이 된다. 예, 자식 타입은 부모 타입으로 자동 변환, 프로모션이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기본 자료형 할 때 프로모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이제 표현 범위가 작은 자료형을 표현 범위가 큰 자료형에 대입을 했을 때 자동 형변환이 일어난다. 프로모션이 일어난다. 기억나시죠? 반대로 큰 자료형을 작은 자료형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죠? 캐스팅을 해줘야 되죠. 캐스트 연산자가 있잖아요. 서글러 안에다가 실제 작은 자료형으로 만들려면 작은 자료형 타입을 적어줘야 되죠. 그죠?
캐스트 인산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림을 가지고. 자, 그러면 자, 상속 개념 자 아셔야 되고, 그죠? 예, 상속 개념 아셔야 되고, 부모 자식 이 관계를 아셔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형변환 아셔야 됩니다. 프로모션과 캐스팅, 자동 형변환과 강제 형변환, 예, 요 개념 아셔야지 요 밑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밑에 자, 요 다형성을 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형성이라는 거를 예, 이렇게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고 하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 객체를 부품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객체를 부품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부품화 한다는 얘기는 예,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처럼 이거 자동차 타이어 이거 오래됐네 빼고 새로운 타이어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일부분 기능, 예를 들어서 업로드 기능하는 모듈을 만들어놨는데 이 모듈이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속도가 느려. 그러면 최근에 예, 만들어진 업로드 예,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예, 모듈을 예, 요거 대신 요거 빼내고 예, 부품 갈아 끼듯이 꽂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도 헌 타이어 빼내고 새 타이어 집어넣고 예, 그래서 뭐 겨울이 됐어요. 그러면 사계절 타이어 빼고 스노우 타이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부품 교체하듯이 예,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다형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객체를 이제 부품화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요 개념도 앞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 이제 설명드릴 때 예, 다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형성은 객체를 부품화 시킨다. 이제 자동차 그림이 있고 예,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한번 볼게요. 얘가 부모예요, 부모. 자, 부모인데 얘는 그냥 타이어 타입이에요. 부모 타입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휠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요 휠이 있어야 되고 안에 휠이 있어야 되고 사이즈가 특정 이제 사이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자동차에 장착을 하려 그러면 요 휠 만들 때 요 나사 구멍하고 요런 거 이제 규격이 있어야 되죠. 예, 거기에 맞게끔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타이어 예, 요 지금 타이어 이제 휠 바깥쪽에 요 타이어 부분도 그죠? 예, 뭔가 이제 고무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예,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건 이제 필요하겠죠. 여기 또 뭐 홈 같은 거 이런 것도 예, 어떤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 타이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자동차가 처음 이제 나오고 나서 타이어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 전에 만든 타이어하고 20년 전에 만든 타이어하고 30년 전에 만들어진 타이어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타이어도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어도 점점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타이어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하는 요런 예, 규격 예, 처음에 타이어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야. 야, 이 기본 타이어 써보니까 야, 겨울일 때는 막 이쪽으로 미끄러지고 저쪽으로 미끄러지는데 야, 이 겨울에 좀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만들어 볼까 해서 한국 타이어라는 회사가 요 타이어 규격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타이어 휠은 몇 인치로 하고 여기 재질은 물론 하고 요 이제 예, 이 자동차에 연결할 때 나사 뭐 크기는 얼마나 하고 간격은 얼마나 하고 요런 규격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예, 요 고무 뭐 크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재질을 어떻게 하고 요 타이어가 되려면 필요한 것들을 다 예, 가져옵니다. 설계 도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규격 예, 요런 걸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자, 요 한국 타이어 연구실에서 예, 연구소에 이제 야, 기본 예전에 만들어졌던 타이어
에 대한 모든 자료인데 우리가 가져왔어. 이게 이제 상속받는 거죠. 가져왔는데 야 겨울철에 눈 쌓이면 안 미끄러지게 좀 만들어봐. 그러면 뭐예요? 눈에 강한 눈에 미끄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뭐 눈에 안 미끄러지려면 그냥 마찰력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야 여기 지금 홈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더 이렇게 하고 폭도 더 늘리고 막 뾰족뾰족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노우 타이어를 탁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노우 타이어 이런 거. 예. 그러면 얘는 부모 타이어고 얘는 뭐예요? 자식 타이어겠다 겠죠? 자식 타이어 그죠? 예. 얘도 자, 한국 타이어가 야 스노우 타이어 해가 돈 대박 쳤네. 돈 많이 버네. 그래서 금호 타이어도 또 이제 타이어를 또 개발하는 거야. 한국 타이어는 이런 거 눈에 안 미끄러지는 거 만들었는데 자 우리는 뭐 배달할까? 펑크 나지 않는 타이어 만들자. 해서 또 타이어 이런 기본이 되는 예전에 만들어져 있는 타이어요. 여기 어떤 정보들 있죠. 설계 도면하고 규격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상속을 받아오는 거예요. 타이어가 되려면 필요한 타이어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와서 그대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그래서 펑크가 나지 않도록 기능을 더 붙이는 거지. 그러면 요 타이어도 뭐예요? 자식 타이어가 되겠죠. 요 부모의 규격을 가져와서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얘가 1번 얘가 꽂혀 있었어. 근데 요 규격을 그대로 가져가서 한국 타이어를 만들었고 요 규격을 부모 규격을 그대로 가져가서 금호 타이어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그 부모 타이어 낡아가지고 빼내고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되니까 이제 한국 타이어에서 야 눈에 아예 안 미끄러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요 2번을 탁 부품처럼 꽂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객체를 부품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양성이라는 거죠. 다양성 폴리모피즘.